그러면 식단 조절을 보통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식단 조절 핵꿀팁, 예를 들면 전직 모델로서의 뭐 몸무게 관리법,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가 다이어트 많이 하신 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노하우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으면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은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낭만 달리기 79주차 아침에 중랑천에 달리러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오늘도 가볍게 한 5km 정도 조깅하면서 한번 토크 나눠보려고 나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이제 육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항상 이제 저희 딸 봄이 얼굴 보고, 봄이 씻기고, 봄이 밥 먹이고, 그리고 막 정신없이 있다가 보면은 갑자기 아침 달리는 시간이네. 그러면 이제 짧게 3km라도 5km라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계속 3km 15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달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육아도 하고 출근도 하고 하느라고 3km만 이렇게 짧게 아파트 단지를 계속 달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3km만 뛰다 보니까 확실히 운동량이 확 줄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살이 내가 몸에 쪘나 아니면은 달리기 실력이 좀 떨어졌나 뭔진 모르겠는데 요즘에 뛸 때 살짝 몸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몸무게를 오늘 재봤는데 그래도 육아 시작하고 달리기 훈련량을 확 줄이고 난 뒤부터 제 몸무게는 현재 한 3kg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먹는 거는 내 옛날 훈련량만큼 먹어. 맨날 막 15kg, 막 20kg 이렇게 뛸 때처럼 나는 계속 먹고 있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뭐 식단 관리를 하고 이렇진 않으니까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달리기를 별로 안 하니까 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계속 나도 모르게 살이 좀 붙어 있었나 봐. 근데 그런 거 아시죠? 매일 달리다 보면은 내가 되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살이 찌겠나? 약간 이런 생각. 근데 뭐 3kg 정도 쪄 있고 그러니까 몸이 요즘에 점점 그러니까 확 무겁다 이런 느낌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잖아. 그날 달리다가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오늘은 몸이 좀 무겁네, 오늘은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네, 오늘은 내가 조금 컨디션이 막 날아갈 것 같네, 완전히 막 행복하네, 그런 기분, 그날의 컨디션에서 따라서 드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몸이 무거운 느낌. 뭔지 아시죠? 왜냐면 제가 저도 이제 달릴 때 그래도 약간의 피치를 사용해서 뛰기 때문에 좀 리듬을 살리려고 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리듬을 살리려면 아무래도 앞으로 좀 점프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내 다리를 앞으로 좀 밀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뛰다 보니까 앞점핑이 조금씩 되다 보면 그 점프하는 그 구간에서 좀 무겁다 라는 생각, 안녕하세요. 좀 무겁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젠가 그제부터 조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리면서 살 빼는 이야기나 한번 해볼까 오늘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더라고요. 다시 몸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펩톤 훈련 140 심박을 잠궈서 천천히 달리면서 길게 달리고 멀리 달리자. 근데 요거의 기본값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상을 안 당하면서 매일 훈련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영상을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몸무게입니다. 몸무게. 부상을 안 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몸무게. 그럼 뭐 다들 아시겠죠. 왜냐면 아무리 내가
자세가 좋고, 아무리 내가 섹시하게 달리고, 아무리 내가 뭔가 그 느낌, 부상을 안 당하는 뭐 주법, 뭐 훈련법, 모든 거를 대해도 어쨌든 몸무게가 이게 내가 내 기준을 오버하면 어쨌든 다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이게 점핑 운동이기 때문에 점프를 하고 착지할 때 내 몸무게의 4배를 내 무릎이나 내 다리가 받아내야 되거든. 근데 원래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 살 때 우리가 이 몸무게는 잘 안 넘었던 몸무게, 그리고 평생 살면서 내가 이 정도는 안 빠지고, 그 평체라는 게 있잖아. 평균 체급, 평균 평균 뭐라고 해야 되나? 평균 몸무게.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어쨌든 그 무게가 어느 정도는 좀 버티겠지. 근데 이게 갑자기 찌거나, 그리고 그 평균 몸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높다면 그거는 이제 확실히 다이어트를 좀 해줘야 되고, 저도 지금 제 평균 몸무게보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식단 조절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식단 조절을 보통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식단 조절 핵꿀팁, 예를 들면 전직 모델로서의 뭐 몸무게 관리법,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가 다이어트 많이 하신 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노하우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으면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또 요즘에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약간 몸매 관리, 뭐 건강, 행복 이런 것도 있지만 살 빼려고 하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와, 근데 진짜로 말하면서 달리는 게 약간 조금 유독 또 숨이 좀 차 보이는 게, 확실히 운동량이 줄었고 먹는 게 많고 살이 좀 쪘다, 이게 말을 하면서도 느껴지네. 약간 그러면서 어쨌든 내가 지금 당장 요즘에 무엇을 목표로 달리기를 해야 할까, 5km 이상 뛰기는 육아하는 나로서 어쨌든 일단 첫 번째로는 염치가 없고, 두 번째로는 그럴 시간이 요즘에 진짜 안 나옵니다. 제가 살면서 시간 핑계 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육아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1분 1초가 없이 바쁘다가 아니라 그 1분 1초를 내가 누군가를 위한 시간을 써야 되는 환경이 지금 조성됐다. 그러니까 그 환경 안에서 계속 나는 조금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 5km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3km 15분만 매일 뛰었잖아요, 요즘에 육아하면서. 근데 약간 아무도 모르게 지금 제만의 프로젝트가 그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1, 2km씩 올리자.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찔끔찔끔 올려서 요번 주 거의, 그러니까 3km 뛴 날도 있었는데 거의 5km로 마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식단도 조금 이제 조정하면 아까 앱 오프닝 때 이야기한 것처럼 좋겠다. 그리고 이왕 내가 살을 조금 조절할 겸 우리 동무들과 다이어트 토크 좋잖아요. 딱 계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이어트 토크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모두가 내 옷이 한 거푸씩 가벼워지잖아. 그때 느낄 겁니다. 내 지금 가슴이 왜 이렇게 젖었지? 허공병에서 좀 해야 되나? 그리고 살을 좀 빼야 되나? 반팔티를 입었는데 내 배가 원래 이랬나? 막 이제 나를 가려주던 겨울과 가을 의상들을 벗으니까 이제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원래 그랬습니다. 뭔가 내 어떤 이 모든 걸 다 벗겨놓으면 민낯이 확실히 드러나 있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 그게 인생이든 그게 실력이든 그게 뭐든 진짜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아마 다이어트 첫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 유튜브에 처음 올렸던 저만의 비법입니다. 제가 어릴 때 모델 시절 서울의 상경에서 다이어트가 너무 중요하다, 모델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모델은 다이어트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때 제 몸무게가 80kg였습니다. 서울을 처음 상경할 때. 근데 3kg란다. 3개월 만에 제가 몸무게를 73까지 뺐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한 7kg 정도 감량. 근데 그 감량을 하는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무리를 해서 감량한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만의 초필살 다이어트, 염분을 제거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염분을 제거한 식단. 그러니까 내 눈에 염분이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은 염분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내 눈에 앞에 빨간색 음식이 있으면 그거를 다 갖다 버려. 예를 들어 김치는 물로 헹가 먹어도 안 됩니다. 염분에 절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 빼고, 그 다음에 앞에 빨간색 또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든 빨간색의 모든 반찬을 다 빼십시오. 그리고 내일 내가 새끼 식단을 한다면 아침에 닭가슴살, 고구마, 그러니까 단백질과 고구마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탄수화물이 굉장히 깔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은근히 고구마 먹으면 방구는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근데 은근히 이게 포만감도 많이 주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됩니다, 일단 쌀밥보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눈 뜨자마자 뭔가를 먹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란 한 삶아갖고 한 2-3개랑 고구마 하나,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거는 물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 아메리카노 2개를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콩으로 만든 두유 같은 거,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우유나 이런 거는 지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먹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콜라나 운동하다 보면은 탄산 음료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식단 기간, 다이어트 기간에는 이 콜라나 탄산도 빼주는 게 좋죠. 왜냐면 그게 다 설탕물이거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로 콜라 뭐 이런 거 많이 드시던데, 저는 원래 제로 콕 자체를 먹지 않습니다. 원래 가짜를 싫어해요. 가짜. 항상 저는 그 오리지널 티 근본을 항상 추구해 오고, 그 근본을 항상 로망이 있어서 쫓아가는 어떤 수련인이기 때문에 뭔가 너무 가짜, 페이크, 그걸 또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왜냐면 제로 콜라가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당인데 뭐라고 했지? 옥수수 당인가? 하여튼 뭐 다른 당으로 만들어서 이게 계속 그거를 땡기게 하고 더 먹고 싶게 하고, 당을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그 호르몬을 변화시킨다 하더라고. 근데 아닐 수도 있고요. 어차피 저는 제로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어쩔 수 없으면 제로를 먹는데, 웬만하면 물이랑 커피, 그것도 진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아메리카노 딱 그런 거 말고는 웬만하면 참아보십시오. 그리고 점심에 그냥 일반식을 먹는데, 밥도 웬만하면, 그 전에 한 공기 먹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어떤 운동량에 따라서 한 공기를, 그래도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탄수화물이 많이 필요하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한 공기만 먹을 건지, 오늘 운동량이 작았으면 반 공기를 먹을 건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리고 국도 먹으면 안 됩니다. 국도 염분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국을 만들어 봐서 알잖아요. 뭐 오만 걸 다 때려 넣습니다,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물 최대한 피해주고. 이거 눈에 왜 알이 땀이 들어가? 잠깐만요. 눈에 땀이 왜 이리 들어갑니까? 예, 현재 3kg 이제 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국물도 빼주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먹을 게 뭐가 있냐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파란 거, 그리고 오히려 고기 이런 거 먹으면 되죠. 근데 빨간 고기 말고요, 그냥 뭐 간장 양념이나 그런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간장 소스나 뭐 이런 것도 뭐가 다 들어가 있겠지. 그치만 완벽하게 염분을 제어하면 몸에 더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먹는 반찬에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빨간색들만 좀 빼줘도 소화력이 일단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소화력이 좋아지다 보면은 내가 훨씬 더 이 장기들이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나 이런 운동을 플러스 해주잖아. 그때부터 내 몸이 계속해서 이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운동량이 많을 때는 조금 그거를 쌀밥으로 보합을 해주면 돼요. 예, 반 공기 먹었다가 한 공기 먹을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녁을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면 저녁을 꼭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침에 힘이 진짜 별로 없어요.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이 아닌 바로 뭘 먹고 뛰려고 하면 소화 시간이라는 게 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요. 진짜 모자를 좀 쓰긴 써야 될 것 같아. 눈이 와 이리 따갑노. 선크림이 요번에 이제 두대바리님이 사주신 선크림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끈적임 이런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선크림 자체에 성분이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면 따가운 건 다 똑같네요. 내일부터는 조금 모자를 쓰고 달리겠습니다. 땀이 눈을 너무 때리네. 특히 오늘 좀 심하네요. 원래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태양볕에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안 아파트 단지만 돌다 보니까. 자, 여기 터치할게요. 자, 터치. 자, 반환하면서 오늘도 한번 환기샷. 오늘도 환기. 자, 토크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좀 환기를 하면서 바깥 세상이 요즘 요렇다. 그러니까 난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잠깐 나오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환기가 그렇다고 해서 육아가 싫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냥 지금 이러는 게 좋은 거지. 오랜만에 혼자의 시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눈 따가. 눈 따가. 큰일 났네. 눈이 많이 따갑네. 땀을 좀 덜 흘리면 좋을 텐데. 그래갖고 어디까지 하겠죠? 다이어트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저의 다이어트 팁, 제가 이제 전직 모델로서, 어떻게 보면 모델은 다이어트 하는 직업입니다. 다이어트 프로로서 전직 다이어트 프로 출신으로서 염분을 제거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진짜 살이 안 빠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점점 훈련량이 늘어나고, 그 훈련량에 맞춰서 내가 탄수화물이나 먹는 양을 조금씩 그거에 맞게 증가시켜줘도 괜찮다, 유연하게. 그리고 최대한 빨간 음식들을 피하다 보면은 나중에 김치 같은 거를 오랜만에 먹잖아요. 목표치 이제 다이어트가 달성되고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가서 유지어터가 될 때쯤에 그 김치 맛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맛있는 맛. 진짜로 그렇게 될 겁니다. 김치 딱 한 입 먹잖아요. 저 3개월 만에 살을 한 7kg 털고 김치를 한 입 딱 먹었어, 예전에. 이제 김치 이런 거 먹어도 되겠지? 한 입 딱 먹는데 쉣, 어지러운 거야. 염분이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근데 염분 다이어트는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운동하면서 빨간색, 그래도 이거는 진짜 양심상 먹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만 조금씩 이제 제어하면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저녁에는 또 똑같이 고구마 두유 정도나 아니면 계란 삶은 거, 두유 요 정도 요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운동 때 그런 식단을 가져가려면 조금 배가 많이 고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녁을 조금 더 고구마나 계란 이런 거랑 단백질 요걸로 조금 더 채워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카보로딩이라는 거를 다들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백질만 먹는 시기, 요 시기 때 몸이 진짜 무겁고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내가 잘 먹고 뛸 때보다 식단 조절을 하기 시작하면 운동이 재미가 없어져요. 너무 힘들어져. 근데 이거를 조금 견뎌야 돼요. 왜냐면 내가 더 부상 없이 더 가볍게 달리려면 요 부분을 좀 견뎌야 되는 거지, 요 구간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거는 이 세상 망고 땡의 법칙이잖아. 안 그랬습니까, 동무들? 망고의 법칙.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시켜줄 다이어트법은 예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에서 우리 회사의 고소연 모델이 추천하는 그분이 추천하는 다이어트가 뭐냐면 내가 뭘 먹을 때 100번 씹기. 근데 그거는 해봤거든요. 따라서 진짜 힘들어. 그리고 밥맛을 떨어뜨려요. 이게 한 공기를 먹으라고 줘도 다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내가 다이어트가 되는 거지. 밥을 한번 100번 씹고 삼켜보세요. 네, 그러면서 소화도 잘 되고, 일단 목표가 소화가 잘 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다이어트 할 때 소화 잘 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장이나 이런 데 빨리 소화시켜서 빨리빨리 내 장기를 돌려주고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항상 메모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다 인터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유일하게 좀 따라 해보고, 그리고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밥 먹는데 집중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번을 예를 들어서 밥을 한 공기 떠놓고 내가 먹고 100번을 씹는데, 그때 휴대폰이나 TV나 이런 걸 틀어놓지 말고 좀 명상이 가능한 오디오 같은 거 좀 틀어놓고 그거에 좀 집중하면서, 약간 또 밥 먹는 데에 집중하면서 약간의 BGM 정도만 깔아놓고 그렇게 먹으면 좋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우리 동무들 중에서 그 인터뷰 보고 따라 했을 때 진짜 효과를 느꼈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100번 씹기가 쉽지 않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천천히 먹으면 진짜 중요하고 너무 좋은데, 그 오래 앉아갖고 100번 씹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 방법은 효과는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너무 내가 극단적으로 염분을 빼거나 안 해도 되지만, 근데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 내가 밥 먹는데 정확하게 시간이라는 거를 투자해야 되거든, 지금 보니까. 근데 어쨌든 효과는 좋다. 1번이 됐던 2번이 됐던 효과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또 3번이 있으면 3번 요번에 우리 순현이 형 엊그제 또 하프 마라톤 완주했거든요. 100kg가 넘으신 분이 지금 살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진짜 80kg까지 거의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1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70kg대까지 행하고 있고, 그리고 순현이 형이 다이어트를 하고 난 뒤에 옷 입는 재미가 생기고 쇼핑하는 재미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kg 이상급 몸무게였을 때 아무래도 쇼핑을 하는데 욕구보다, 그 욕구를 평생 그거를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 못 느끼다가 몸무게가 이제 한 70에서 80 정도 됐을 때 내가 입어볼 수 있는 사이즈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재밌는 거지. 삶이 더 재밌는 거야. 뭐 금전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못 느껴본 재미를 느낀 순현이 형의 3번의 방법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현이 형이 살을 빼게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태 몸무게가 이제 헤비급이었던 거지. 그런 분들은 살 빼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원래 가벼웠고 말랐던 시절을 기억을 한다면 내가 그걸 돌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 같은 게 생기는데, 애초에 이렇게 좀 덩치가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와, 저거는 완전히 코끼리 사기네, 이런 분들이 진짜 다이어트 하기가 진짜 어렵거든. 근데 그랬을 때 그 형이 선택한 방법, 그리고 지금 완전히 하프 마라톤까지 정복하고, 어제 제가 이제 기프티콘 하나 보냈습니다. 전 옆에서 항상 형의 그 측근으로서 그런 노력들을 보잖아요. 와, 참 기분이 옆에서 동생으로서도 동기부여가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끝까지 해냈을 때 그 남자와 여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섹시함,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섹시함. 진짜 저는 똑똑하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 예, 노력하는 사람,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에 어떤 뭔가 이렇게 막 머리 굴리면서 얍삽 빠른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진득하게 곰처럼 자기가 해야 할 거를 이렇게 곰처럼 하는 노력형 곰, 이런 분들 참 좋아합니다. 예, 어쨌든 그 이제 3번의 이제 다이어트 방법은, 순현이 형은
제가 순현이 형이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도 그 인터뷰도 따로 있는데 어떻게 살을 빼야겠다 생각을 했냐 하니까 항상 늘 그렇게 이제 모태 몸무게가 좀 나갔다 보니까 원래 몸무게가 이제 높다 보니까 이게 남들 술 담배 끊는 것처럼 이 어떤 각오를 하는 게 쉽지가 않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래 먹던 습관들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각오, 며칠은 할 수 있지만 유지가 진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현이 형이 그 몸무게로 어쨌든 달리기나 이런 걸 했을 때 부상도 당하고 풍도 오고 운동하면서 더 많이 다치게 됐거든요. 생각해보세요. 100kg가 내가 점핑 운동을 한다 그러면 내 다리가 받아야 되는 몸무게 하중은 한 400kg씩 한 다리씩 400kg씩 내가 이거를 버텨야 된단 말인 거잖아. 그렇죠. 버텨야 되는 거잖아. 그게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다리가 안 부가지는 게 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쳤지. 그러면서 형이 이제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살을 빼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삶의 건강을 위해서 적신호를 느낀 거죠. 내가 다리 계속 다치고 풍도 오고 막 그러니까 무슨 운동만 하면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결심을 그 정도까지 왔을 때도 결심을 하려 해도 약간 작심삼일처럼 됐다라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이 일정 부분 내가 경험 안 해봐도 이해될 것 같아요. 저는 금연을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연초는 끊었지만 전자담배 정도는 피고 있는데 그 아무리 결심을 해도 다시 돌아가는 그 회귀 본능, 그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치아정이 다 달라서 그래. 난 다이어트 하기 너무 쉬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살 빼는 건 쉬워도 술 끊는 게 어렵다든지, 술을 잘 끊는 사람이 있는데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다든지, 담배는 잘 끊는데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건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형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마음자로랑 그 뭐라고 합니까? 마음자로 말고 그 원래 원조 쪽으로 유명한 거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름 까먹었다 또. 주사 맞고 이렇게 살 빼는 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순현이 형을 봤을 때 크게 부작용이 오는 것 같진 않지만 형이 이제는 주사를 안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사를 형이 처음부터 설정했던 게 딱 6개월만 맞고 그 6개월 동안 최대한 그 의욕, 내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잡으려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주사 이름이 요즘에 마음자로가 인기 많다는데 그게 좀 웃깁니다. 마음을 잡는다 그런 건가요? 마음자로라는 이름이. 어쨌든 그래서 6개월 동안 진짜 그거를 맞고 달리기를 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식욕이 맞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 달리기나 운동이 너무나도 필수인 게 그거를 맞는 사람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때 인생을 걸고 살을 빼야 된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 주사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회귀하는 거죠. 회귀 본능. 그런 사람들도 요즘에 진짜 많거든요. 물론 그걸로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근데 맞으면 일단 빠진다 하더라고. 예, 맞으면 빠진대. 근데 와, 꽃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와, 꽃 보고 잠깐 감동받았어 말하다가. 진짜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무조건 살은 빠지는데 그걸 유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 전에 각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요 정도 3번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몸무게가 이제 100이 넘어가는 분들, 그분들은 운동을 해서 살 빼기가 어렵습니다. 다치니까. 근데 헬스나 이런 걸 하면 등치가 더 커지잖아요. 달리기라는 운동에 한정돼서 이야기 드리면 어렵습니다. 진짜로 몸무게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다리가 나갈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욕구가 그렇게 계속 천천히만 뛰게 될 수가 없잖아. 가끔 빨리도 뛰어지고 어떤 날은 천천히 뛰어지고. 근데 부상이 훨씬 더 잦을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3번 부분은 한 100kg 이상 이었던 분에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순현이 형을 옆에서 꾸준히 지켜보고 엊그제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완주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지켜본 저로서는 진짜 추천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게 생길 수도 있죠, 부작용.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옆에서 성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다 라는 점 이야기 들으면서 또 눈 따가 아이씨, 오늘따라 눈이 왜 이리 따갑습니까? 눈 빨개진 거 아니야? 모자를 써야겠다. 왜냐면은 최근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단지만 돌다가 여기 이제 중랑천을 또 오랜만에 카메라 들면 나와서 이런 풍경에 달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촬영의 핑계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자연 속에 뭔가 있는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모자 일단 여름에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항상 모자만 쓰고 다니다가 요즘에는 머리 밀고 모자를 벗고 뛰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뭔가 앞도 안 보인다 이제. 큰일 났다. 와, 앞도 안 보입니다. 6km나 뛰었네. 여기서부터 좀 그냥 걸어야겠다. 5km만 뛸라 했는데 6km만 뛰었습니다. 지금 눈에 너무 많이 데미지가 들어가서 눈을 못 뜨겠다. 잠깐만요.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제가 몸으로 테스트를 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이 정도 여름철에는 꼭 모자나 헤어밴드 쓰시기를 간곡히 추천드립니다. 와, 진짜로 간곡히 추천드립니다. 이제 좀 살아났다. 와, 눈 따가. 잠깐만요. 지나가야지. 살려주시라요, 동무. 앞이 안 보입니다. 예, 오히려 이게 선크림이 바꿨는데 이게 더 내가 눈이 못 버티는 그런 어떤 레벨인가? 어쨌든 내일부터 무조건 모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달릴 수가 없네. 눈이 따가워서 제가 달리기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눈이 따가워서 달리지를 못한 적은 또 처음이네. 진짜 처음으로 저를 DMF하게 만든, 어떻게 보면 저는 절대 안 걷는단 마인드거든요, 달릴 때. 근데 처음으로 나를 멈추게 한 유일한 존재가 와, 이 눈 따가움이네. 와, 진짜 모자 좀 써긴 해야겠네. 왜냐면 지금 이제 뭔가 제가 이제 머리도 좀 밀렸고, 이제 머리를 이제 밀다 보면은 그 안이 하얘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평생을 머리를 이제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이 덮어 놓잖아. 그러면은 이 머리통 안에가 하얗단 말이지. 그러면은 보통 처음에 삭발 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스킨헤드 있죠, 완전히 그 주호민 씨처럼 이렇게 머리를 확 다 면도하시는 분들을 처음에 적응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안이 하얗거든. 안이 하얘.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내가 삭발을 도전하고 싶거나 스킨헤드를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처음에 그걸 한번 하고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나는 진짜 안 어울린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포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삭발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언젠간 한번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진짜 유튜브에 삭발이라 치면 삭발하는 방법, 스킨헤드 깎는 방법부터 그것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깎으면 무조건 안이 하얗다. 그렇다 보니까 한동안은 뚜껑을 열어놓고 계속 이렇게 좀 태워줘야 되는 거지, 머리 안쪽을. 그래야 내 피부색이랑 이 머리통 안의 색이 이 스킨이 올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스킨이 한 톤으로 맞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삭발하는 사람들은 초반에는 모자를 쓰고 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태워준다고 저도 요번 여름철은 그냥 같이 한번 좀 살살 태워보자, 그리고 이제 가끔 모자 써주고 해야겠다 했는데 이 눈 방어가 안 돼서 좀 어려워요. 밴드는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여름철에 특히나 마라톤 대회나 이런 데 나갈 때 헤어밴드 비추입니다. 비추. 제가 예전에 대회를 나갔는데 헤어밴드, 그때도 서울신문 하프 마라톤이었던 것 같은데 밴드를 제가 예전 영상을 보면 자주 썼거든요. 근데 밴드를 쓰면 이 딱 진짜 밴드 라인만큼 문신이 생깁니다. 완전히 이렇게 타버려. 그냥 단 1회 달리기라도 그거를 끼고 하프 마라톤 대회 정도 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헤어밴드 띠처럼 이렇게 타버려. 그러면 진짜 평소에 다니기가 진짜 민망해집니다. 다른 건 내가 웬만하면 남들 의식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여기만 여러분, 여기만 하얗다 생각해봐. 여기 띠만 이렇게 새까만 사람이 여기만 하얗다 생각해봐. 진짜 창피합니다. 진짜 웬만하면 창피를 잘 안 느끼는데, 와, 그때 제가 느낀 창피들은 말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또 머리가 좀 길 때라 갖고
약간 가리면 됐거든. 그래서 상관없어서 원래 처음에는 밴드를 좀 꽤 썼어요. 근데 머리가 짧아질수록 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왜냐면은 좀 대회 나갈 때, 저는 마라톤 대회 나갈 때 모자를 쓰는 것도 좀 별로거든,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뭔가 이게 머리가 이게 스팀이 올라오잖아. 달리는데 난 진짜 죽자 살짝 뛰려고 하는데 이 머리에 스팀을 모자가 막아주기 때문에 괜히 머리에 열이 받는단 말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막을 필요가 있나? 뭐 모자가 환기가 너무 잘 된 모자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대회 나가는 영상 중에 거의 모자 쓰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번씩 뚜껑을 열고 뛰다 보니까 이 열고 뛰는 게 확실히 더 좋아. 얼굴이 좀 더 탄다? 머리 통이 탄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그렇지, 햇빛을 잘 못 막는다, 모자를 안 쓰면. 뭐 그런 거지 뭐. 근데 그 용도죠, 모자라는 게. 그렇죠. 예, 선캡 같은 거지. 예. 어쨌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끝내자면,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는 6kg 정도 뛴 것 같은데요. 예, 맞네, 633 뛰었어요. 6kg 뛰고 제가 선크림 공격이란다. 땀 공격으로 인해 눈이 잠깐 멀었다. 잠깐. 근데 오늘 딱 마침 또 선크림도 새로운 걸로 두대바리님 추천 선크림을 썼거든. 선크림이 달라서 그런가 원래 이 정도로 눈이 안 따가웠거든요. 와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네. 어쨌든 근데 그 선크림은 요번에 바꾼 선크림이 확실히 끈적임이 없고,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뛰다가 세수하고 들고 다니면서 바르기는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때 막 40km씩 뛸 때도 이렇게 눈 안 따가웠는데 오늘 진짜 특이한 날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제품을 디스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선크림이 하필 바꾼 날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다이어트를 한번 정리하자면, 1번 제가 이제 예전에 모델 시절에 했던 추천은 염분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이제 한 끼만 일반식을 하고 깔끔한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채운다. 뭐 고구마, 그 다음에 계란, 두유, 그리고 바나나, 감자, 요런 걸로 두 끼를 채우고 한 끼만 딱 그 일반식을 하는 거지. 염분 다 빼고 그리고 국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메리카노, 커피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커피까지는 괜찮고, 그러니까 내가 마실 수 있는 게 물,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커피가 아메리카노지. 두유다, 두유. 그렇게 3개까지만 가능하게 해서 해보면 진짜 좋습니다. 저는 근데 요즘에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제 코카콜라라는 회사의 또 주주가 이제 좀 되었거든요. 조금씩 소량을 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또 달리기 하다 보면 콜라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콜라를 요즘에 한두 번 입에 평생을 안 대고 살았거든. 모델 때부터 제가 탄산음료는 절대 안 먹는다는 주의라서, 가끔 진짜 마라톤장에서 이벤트성으로 달리다가 먹으면 너무 시원하잖아. 그러면 그럴 때만 마시지, 내가 집에 있다가 개인적으로 먹고 막 그러진 않았거든. 근데 요즘에 너무 맛있는 거야. 왜 그런 거죠? 평생 안 그렇게, 평생 내가 조절해왔던 건가? 너무 맛있는 거지. 그래서 콜라를 좀 먹은 것도 살찌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저의 1번 다이어트는 어쨌든 염분 관련 다이어트가 1번 추천이고, 그 다음에 2번 우리 또 소연 모델이 추천을 해준 거는 명상을 하면서 밥을 먹는데 온전히 집중을 하고, 약간의 내가 봤을 때는 그 디지털 디톡스 효과를 좀 보면서 하루에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연 모델은 내가 느끼는, 그냥 내가 들은 느낌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분이 아닐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달리기나 사우나에 가서 명상을 하고 내가 나와 대화를 하고 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사람인데, 그 소연 모델은 내가 봤을 때 밥을 먹으면서 그런 명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생긴 게 아닌가. 밥을 100번 씹으면서 약간 잔잔한 BGM을 틀어놓고, 그 약간 이제 그 목탁 소리 같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때 하도 인터뷰한 지 오래돼갖고, 하여튼 뭐 그런 느낌, 목탁 소리 같은 느낌의 그 정화되는 어떤 BGM을 쫙 켜놓고 밥을 먹고 반찬을 먹을 때 100번을 씹고, 그리고 그 반찬을 먹는데 최선의 오로지 밥을 먹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고. 그 멋으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나중 되면 음식량이 엄청 줄어. 왜냐면 그 소연 모델이랑 스케줄 나가서 이제 보면은 김밥 3개 이상 먹는 걸 못 봤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나중 인터뷰하고 알게 된 게, 그게 3개 이상 먹기가 어려운 거였더라. 100번을 씹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다이어트법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좀 좋은 것 같기도 해. 라이프 스타일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 바쁜 일상 속에 나만의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도 좋고, 지금 다시 또 복귀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 3번, 내가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간다, 이런 분들에게, 운동을 할 수 없는 좀 체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이제 수년형 다이어트법. 내가 다이어트를 할 결심을 서게 해준다. 이게 금연하는 거랑 금수라는 것처럼 다이어트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아마 제품이 그런 마운자로나 그 끝까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거. 마운자로 말고, 마운자로 전에 나온 거 있잖아요. 주사. 수년이 형 그거 맞았는데, 그게 가격이 진짜 비싸더라고.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 마운자로는 가격이 좀 싸다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그거에 중독이 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거를 처음에 내 의지만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다이어트. 제 친구는 그렇게 해서 한 달만 한 친구도 있거든요. 우리 준혁이라고 있는데, 걔도 요즘에 보니까 살 엄청 뺐더만. 그러니까 그걸로 진짜로 내가 안 되는 그 마음을 잡는다. 진짜 마음자로 마음을 딱 잡아서 그걸로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운동 패턴. 걔는 또 친구 중에 한 명은 저랑 이제 저희 이제 진짜 대학교 때 친한 친구 3명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매일마다 애들 운동 좀 다들 했으면 좋겠으니까 맨날 이제 제가 달리고 오면, 자 친구들아 오늘도 낭만이다, 그걸 매일 올리거든요. 그 운동 일지랑. 그래서 또 이제 준혁이가 이제 살 빼기로 마음 먹었을 때 걔도 매일마다 5km 정도씩 뛰면서 집 근처에 이제 남산 쪽으로 이사를 해갖고, 이제 산이 이제 남산이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산 좀 걸어서 올라가고, 그렇게 운동을 더 마음을 잡다 보니까 인생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술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술을 아직도 먹기는 하는데, 근데 예전보다 이 라이프 스타일 밸런스가, 옛날에는 술 100이었으면 이제 완전히 좋아져서, 와, 살 엊그제 뺀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니까 진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의학의 기술을, 만약에 부작용이 없다면, 전 잘 모릅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근데 그 부작용이 없다면 진짜 그 도움을 받아보면 좋겠다. 근데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은 100kg가 넘든 200kg가 넘든 그 필요가 없겠지요. 예, 그 보니까 의지를 잡는데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는 이제 가서 또 육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제 육아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출생휴가 20일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더 출근할 때보다 영상을 못 찍고 못 올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제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좀 육아를 하기 위한 휴가를 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또 출퇴근하듯이 그 육아 참여도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영상이 좀 덜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또 일주일을 보내보면서 한번 패턴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쨌든 또 이런저런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제 마음에 있는 저도 이제 요번에, 저는 근데 그런 오늘 장대한 이야기에 비해 한 3kg 정도만 빼려고 하는 거라서, 크게 제가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또 나와서 남들처럼 20kg를 뺀 누굽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던 경험, 전직 모델로서의 경험으로서 진짜 요 세 개는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방법. 근데 말은 너무 쉽잖아요. 그 행할 때의 고통은 진짜 힘들긴 한데, 근데 그거를 내가 마음만 잘 잡고 1, 2, 3 모든 방법이든, 아니면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방법이든, 그 마음을 잘 잡아서 계속 그 패턴을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또 건강한 라이프 생활까지도 잘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다이어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영상 이거를 보고 계시다면은 어떤 다이어트 방식이든 그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을 빼겠다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내가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태도를 계속 고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습니다. 세상에 다이어트 방식이라는 건 너무 많고, 음식 이렇게 먹기 저렇게 먹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만 하면 이 몸이 젖혀지고 더 안 예뻐져요. 그러니까 또 살도 너무 이렇게 이 살이 텐션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꼭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운동이든 같이 하면서 다이어트 하면서 의지를 하고 또 이참에 내 인생 그 아침 하루 스케줄도 한번 바꿔보고 그럼 좋지 않습니까? 야 근데 영상 너무 오래 찍었다. 어쨌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육아 화이팅입니다. 그럼 안녕.